예.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울주루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해식 위원장님, 김명수 부평 깡시장 상인회 회장님, 신규철 대책위 집행위원장님, 이동주 전국을 살리기 운동본부 총회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유동수 의원입니다. 네, 그럼 모두 발언으로 울주루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천의 신세계 복합 쇼핑몰 반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늘은 부평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지난번에는 부천 분들이 오셔서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만 해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8만 9천 명, 거의 9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폐업을 했고요. 600만 자영업자 중에 3분의 2가 월수 100만 원 이하,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영업하면 과거에는 중산층이고, 그리고 장사해서 아이들 다 기르고 한 가정을 꾸려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영업 600만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 중산층이 무너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의 희망이 점점 끊어져가는 겁니다. 자영업을 살리는 일은 경제민주화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써도 자영업 살리고 비정규직 살려내면 우리나라 경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대형마트를 넘어서 복합 쇼핑몰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만 들어와도 동네 상권 싹쓸이 합니다. 인근에 22개의 동네 슈퍼가 없어진다고 하고 80여 개의 소매점들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대형 쇼핑몰은, 우리가 여러 개의 대형 쇼핑몰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만,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경기도 파주의 신세계 첼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는 이미 5km에서 15km 이내에 자영업하시는 많은 그런 업종이 50%에서 70%까지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영업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을 이렇게 지어서 부천뿐 아니라 오히려 외곽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부평이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데, 부평의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 피해를 미쳐가면서도 하고 있고, 또 자기 지역의 상권도 무너뜨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일은 방치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시장이 저희 당 소속이어서 참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저희도 민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지 말 것을 몇 차례 울주루위원회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울주루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시대 정신은 경제민주화이고, 이 쓰러져가는 중산층을 살려내는 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집중이 일어나는 몇 가지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유통 부분의 경제적 집중,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천시에서도 다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유동수 의원이 오늘 제기했던 3km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과는 협의하도록 해야 되는 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연말에는 정기국회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울주루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올 연말은 저희가 울주루위원회에서도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서민들 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현장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이
이런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좌고우면하고 세월도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대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잃어버린 신뢰, 서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 비정규직과 자영업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이번 정기국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연말 정기국회 과정에 입법하는 그 속에 반드시 유동수 의원이 낸 이 법도 함께 넣어서 통과시키겠다.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입법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은 38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만 23,140평방미터입니다. 약 7,000평 정도 되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지리적으로 입점 예정지 내 15km 간격 내에는 71개의 복합 쇼핑몰이 있고 산업부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3km 내에는 11개의 복합 쇼핑몰이 이미 있습니다. 이 입점 예정지는 부천시 생활권이 아니라 도리어 부평구와 계양구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 방지법입니다. 부천의 사례처럼 인근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부령에서 정하는 3km 이내에 위치한 인근 자치단체장과도 합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실제로 여기를 보면은 이게 외곽순환도로를 경계로 이쪽이 부천시고 이 지점이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 예정지입니다. 여기서 산업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3km 내에 이미 11개의 복합 쇼핑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km 내에 있는 전통시장의 대부분이 부평구와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생김으로써 실제 피해는 부평 깡시장을 위주로 한 부평시장, 발산시장, 삼산시장, 잣전시장 이렇게 부평구와 계양구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천시는 이런 중소상인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장은 편하게 부천 신세계 쇼핑몰을 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부평구와 계양구 중소상인이 받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가 3km 이내에 복합 쇼핑몰을 할 때는 인근 지자체 장소도 합의토록 이렇게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도 막아야 하지만 부천시 신세계 복합 쇼핑몰 사례처럼 인근 지역과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다시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거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평 깡시장 시장 상인회 회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 깡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깡시장에서 야채 소매점을 하고 있는 상인이기도 합니다. 이 법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법령을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서민 경제를 해치는 이러한 대기업의 행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부평 상인 여러분들은 이번 신세계 복합 쇼핑몰에 대하여 절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에서
싹쓸이하는 이러한 몰지식한 이런 상업 형태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꼭 통과돼서 다시는 서민 경제를 괴롭히고 중소상인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규철 신세계 복합식품을 입점 저지 인천 대책위 집행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법 적용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은 똑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상 그어진 것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생활권은 이미 인접 다른구가 더 많은데 그 행정구역이 줄 하나로 행정구역이 인접 다른구라고 해서 모든 권한이 다 그 한쪽 구에만 다 한쪽 지자체에만 몰아주는 것은 이건 적절한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는 인접구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강제 조항도 아닙니다. 이번 그 입법 발의를 통해서 협의 정도는 적어도 건축법의 허가 권한은 그 해당 행정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하더라도 최소한 인접구에 대해서는 협의 정도는 해야 된다. 그 협의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더 나가야 될 것은 지자체 권한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피해에도 권한을 줘야 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각 지자체별로 유통상생발전협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피해보는 상인들을 피해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인접구에 있는 상인들은 아무런 권한도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접구에 있는 상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면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인접구에 있는 상인들은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국회에서 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지역협력사업계획서도 인접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인접구의 상인들까지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 비대위는 전국 비대위와 같이 협력해서 조만간 국회에서 이 제법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동주 전국을 살리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을 살리기 운동본부의 이동주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대형마트와 SSM이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중소상인 시장을 보호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4년 동안 대형마트가 SSM으로까지 번지면서까지 무수히 골목상권에 침투하면서 유통법 상생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상인 골목상권 보호자라는 이런 국민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유통법 개정안이 마련됐었죠. 근데 박근혜 정부 들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위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의 경품 상한액을 해제한 것, 그래서 이제는 뭐 비싼 자동차도 백화점에서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품을 제공하게 됐고요. 벌받은 과징금에 대한 것도 부풀리기를 착시 현상을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이 과징금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보기에는 오히려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을 봐주는 수준이고요. 최근에는 동반이마저도 유명무실해지면서 삼성이 예식업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골목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한 확장, 무한 탐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제대로 된 이러한 유통재벌들의 시장 독식을 막는 정책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들이
퇴출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퇴출되고 있는 기사 속에서 그 숫자들이 시장에서 나와서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또 재창업을 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계속 고통의 굴레를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쇼핑몰, 재벌 쇼핑몰의 이 문제는 우리나라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중소자영업자를 넘어서 국민 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재벌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이러한 현상을 막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 유통업체 중심의 이런 활성화 정책을 막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의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유동수 위원님이 을지로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님도 강조하신 유통법 개정안은 충분하진 않지만 이러한 유통재벌들의 확장을 막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9월 국회에서 저희는 전국에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부산, 광주, 목포, 군산 이런 전북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상인들과 다시 한번 국회에 올라와서 복합 쇼핑몰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과 투쟁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